친애하는 학생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불편과 고통이 많으십니까? 온라인으로나마 이렇게 만나게 돼서 참으로 반갑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의 소설 부활을 읽은 사람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요약하면 카tyus아라는 18세 소녀가 네프르토프라는 귀족 청년에게 유린당해서 아기를 갖게 됩니다. 그러는 귀족에게 버림받자 여러 번 자살하려고 하였지만은 태어날 아기 때문에 차마 죽지 못하다가 불행하게도 아기가 죽자 성매매의 길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카tyus아는 홍등가에서 만난 시베리아의 부유한 상인을 독살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되어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가 보기에 카tyus아는 분명 죄가 없으나 그녀와의 관계가 폭로될까 두려워서 그녀를 옹호하지를 못합니다. 배심단은 카tyus아에게 무죄에 가까운 판결을 내렸으나 서류의 착오로 인해서 재판관은 그녀에게 시베리아 유형을 선고합니다. 깜짝 놀란 네프르토프는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용서를 빌어야 하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날 이후 네프르토프는 자기가 범한 온갖 죄를 청산하고 카tyus아와 결혼하자고 애원하면서 새로운 삶을 추구하기 시작합니다. 그에 대한 증오와 불신으로 가득 찼던 카tyus아는 그의 진정한 참회와 신실함에 감동하여 아름답고 새로운 여인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두 사람은 비록 결혼은 못하지만 결국 증오와 욕망의 노예에서 해방되어 사랑과 진실한 삶을 추구하는 자유인으로 변모합니다. 이 이야기는 비록 인간은 삶의 과정에서 욕망의 노예가 될지라도 인간의 참 모습인 자유인으로 거듭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약 성서 창세기에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자기의 모습으로 만드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이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은 그것은 자유를 뜻한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아담과 이브가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은 죄를 범하였으나 그들에게는 그럴 자유가 있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아담은 죄를 짓지 않을 자유도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설화는 인간의 원초적 모습이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또한 사회적으로나 자유이고 자유를 지향하는 동시에 그것을 성취하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인간 존재의 궁극적 목적과 가치는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오늘날 지구촌에 사는 70억에 달하는 사람들이 어떤 환경에서 어떤 활동을 하든지 자유를 쟁취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국민은 말할 것도 없이 모두가 가난과 질병, 전쟁과 억압, 공포와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찾으려고 안간힘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인류가 자유를 추구하고 쟁취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은 자유라는 것이
우연히 혹은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누구의 헌신과 희생의 열매로 주어지는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나 자신이 그것을 성취하려고 헌신의 노력을 기울여야 가질 수 있는 귀한 보물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 90년 동안 살아온 길을 되돌아보면 나의 삶은 자유를 얻기 위한 순례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1942년 평양에서 태어나서 일제 교육을 받으면서 이름도 일본식으로 바꾸고 학교와 집에서 일본말만 하도록 강요당했습니다. 그러다가 연합군의 승리로 8.15 해방과 자유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때 저는 해방과 자유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일본이 망하고 우리에게 자유가 왔다는 말에 감격하며 자전거를 타고 평양 시내를 돌아다니며 억눌렀던 마음의 후련함을 절감했습니다. 38선이 구워지고 북한에는 소련군이 점령하여 김일성 주석을 수반으로 하는 인민공화국이 수립되자 다시 사상과 표현, 이동과 종교의 자유가 사라졌습니다. 중학교를 거쳐 고등학교에 진학하였는데 그것은 말만 학교지 공산주의 세뇌 공장과 같았습니다. 날마다 방과 후에는 소위 보고대회라고 하여 전교생을 강당에 모아놓고 공산주의 사상 교육을 주입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요일에도 봉사활동을 위해 소집을 하기 때문에 휴식이나 종교 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선친께서 김인현 3.1운동에 가담하였다가 4년간 옥고를 치른 분인데 북한 정권은 선친이 공산당에 입당하지 않는다고 구금을 했습니다. 자유정신을 물려받은 나는 억압에서 탈출을 모색하던 중에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상상도 안 했던 송화신학교라는 곳에 입학을 했습니다. 부자유한 환경에 식상했던 나는 신앙과 학문의 자유가 충만한 새로운 세상을 알게 되었고 고등학교 졸업장 대신에 자유라는 보상을 받았습니다. 이 경험은 평생 자유지향적 삶을 추구하고 실천하는 잣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1950년 6.25 전쟁 때 당시 국군과 유엔군이 압록강까지 북진하자 중공군이 참전하였습니다. 이때 우리 가정은 남쪽으로 피난 가기로 작정하였는데 어머니는 집과 월동 준비한 먹거리를 지키겠다면서 피난을 거부했습니다. 5년 동안 초려장막 생활을 단 하루도 연장할 수 없다고 판단한 저는 어머니를 겨우 설득하여 함께 피난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모든 소유를 버리고 자유를 쟁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1961년 제가 미국 유학을 떠날 때 우리의 GDP는 $100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북한보다도 가난했습니다. 우리는 소위 보릿고개를 넘으려고 풀뿌리와 나무 껍질을 먹고 연명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미국 대학 식당에서 알바를 하였는데 음식은 그야말로 진수성찬이 따로 없을 정도였고 학생들의 의상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멋진 패션이었습니다. 하버드 대학과 보스턴 대학 사이에 찰스 강이 흐르는데 주말이 되면은 남녀 학생들이
조깅을 하고 공놀이를 하고 또는 데이트를 하며 즐기는 모습은 실로 아름다운 한 폭의 그림이 따로 없었습니다. 자유로 세워진 나라의 모습이 이런 것이구나 생각하면서 우리나라는 언제 이런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 참으로 부러웠습니다. 1967년에 귀국하여 대학에서 봉직하고 있을 때 군사정권이 산업화에 박차를 가하는 시절이었습니다. 그 당시 장시간 노동과 박봉에 시달리는 노동자의 소유가 그친 날이 없었고 대학가에서는 학기마다 반정부 데모가 일어났습니다. 봄학기에는 4.19를 기점으로, 가을학기에는 11월 3일을 기점으로 해서 전국적인 데모가 일어나고 온라인이 없는 시대라 학기의 후반기는 대개 휴강과 휴거로 끝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군사정부는 데모가 심한 대학에 대해 휴교령을 내리기도 하고 학생들을 체포, 감금, 퇴학 또는 강제 군 입대를 시키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조사는 대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생각한 저는 진리와 자유를 교육의 목표로 하는 대학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하여 비폭력 저항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그 결과 오늘이란 해직의 독배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 해직은 모든 사회활동의 금지와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져왔으나 나의 자유와 주어진 사명 때문에 받은 결과이므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저의 일생은 정치적으로는 일제억압에서 해방과 자유로, 김일성 독재 하에서는 남한의 자유민주주의의 사회로, 그리고 자유의 낙원 미국에서 군사독재로부터 해직과 복직으로 이렇듯 억압과 자유의 반복으로 점철된 시간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사회로, 그리고 AI 시대로 비약하면서 세계 10대 경제 대국과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그리고 드디어 선진국에 진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의 인생 드라마는 우리 사회의 고난과 역경을 경험하고 변화와 발전에 동참하면서 오늘에 이르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21세기 전후에 태어난 세대로 저나 여러분의 부모의 세대와는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자라고 배우고 있습니다. 보릿고개라는 가난과 전쟁도 없었고 정치적 어감이나 자유를 위한 투쟁 같은 것을 경험하지 못한 그런 행운 아들입니다. 우리 꼰대들은 흙수저라고 하면 여러분은 은수저나 금수저에 비유해도 무리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여러분은 이전 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나마 사회 경제적 자유의 소유자라고 해도 또 다른 굴레가 여러분을 구속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은 자녀에 대한 각별한 사랑과 분에 넘치는 관심을 기울이기 때문에 자녀 선장에 플러스 요인도 되고 이와 함께 마이너스 요인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녀에 대한 지나친 배려는 자녀의 자유를 침해하고 본래의 잠재력을 파괴하며 의존적이고 무기력한 존재로 만들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위 마마보이나 강가루족에 속한 무리가 상당수의
잘한다고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 세대는 젊었을 때 자기 취향과 능력에 따라서 개인의 생활이나 직장을 선택할 여지가 별로 없었습니다. 다만 외국의 영화나 잡지에서 자유로운 사회와 훌륭한 직장 그리고 환상적인 패션을 보면서 부러워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젊은이들은 경제 대국의 부와 자유민주주의 환경에서 국내외적으로 다양한 직장, 생활 스타일 그리고 패션을 선택하고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경계해야 할 것은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모방 심리의 노예가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직장이나 패션, 스마트폰이나 명품을 비롯해서 심지어 언행까지 모방하기 때문에 자칫하면 원숭이나 복사기계로 전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원초적으로 주어진 잠재력은 창의성을 함축하고 있으므로 여러분은 각기 자기의 생각과 능력을 또한 취향을 선택을 해서 추구하고 그것을 실현하는 자유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참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의 욕망으로부터 자유스러워야 하는 것입니다. 20세기의 저명한 심리학자 에리 프롬은 소유냐 존재냐 to have or to be 이러한 책에서 인생을 소유지향적 삶과 존재지향적 삶으로 구분하고 소유지향적인 것에서 존재지향적인 것으로 전환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소유란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필요 이상으로 소유하고자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사회는 극심한 경쟁과 배척과 착취의 도가니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제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한다고 할지라도 만족이 없기 때문에 탐욕만 커져서 인간이 욕심덩어리로 변질해서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 더 좋은 물건으로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사람다워지려면 존재지향적이어야 하는데 그것은 달리 말하면 자유지향적인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욕망을 극복하고 자유를 선택하는 것은 곧 자기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일상생활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식, 재물, 명예와 지위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자기의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할 때에 우리는 그것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여의도의 권좌에 앉아있는 인사들이 국민의 존경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주어진 재물과 권력과 명예를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쓰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쓰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중국의 현자 장자가 이런 우화를 남겼다고 합니다. 하루는 우물에 사는 개구리가 바다의 거북이를 자기 집으로 초청했다는 것입니다. 거북이가 개구리의 집인 우물가에 와서 돌담을 넘어 우물 속으로 들어가려 하니까 어깨가 돌에 걸려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거북이는 하는 수 없이 개구리의 초대를 포기하고 돌아가면서 나는 우리 집이 더 좋다 이렇게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인간은 좁은 세계에서
노예처럼 갇혀 살 것이 아니라 대해와 같은 세상에서 자유롭게 살아야 한다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는 무한한 자유가 있고 광활한 세계가 펼쳐져 있습니다. 좁은 곳에 갇히거나 안주하지 말고 날마다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몸짓으로 자유를 행사함으로써 삶을 완성하는 인생의 순례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으면서 말씀을 맺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